안녕하세요. 희스의 허일성 목사입니다. PPT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PPT, 참으로 필요성을 느끼지만 활용에 대한 주저함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그 필연성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PPT, 과연 지민과 우리의 사역의 무기인가? 오늘 프레젠테이션 활용에 대한 주저함과 그리고 그 필연성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PPT 앞에서 멈칫멈칫 하는가? PPT 활용을 주저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심리적 기술적 장벽 5가지. 여러분만의 고민은 아닙니다. 우리 다 시작하기 전에 고민했던 내용인데요. 부담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역효과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모된다는 것이. 텍스트, 이미지, 디자인, 레이아웃, 신경 쓸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는 잘못 만들어서 또 청중들에게 지루함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오히려 그렇게 되면 역효과를 낳게 됩니다. 또한 너무나 프레젠테이션에 집중하다 보면 청중과의 단절되고 슬라이드 넘기기에 급급해지면 발표자가 자료에 의존하게 되고 청중의 관심을 잃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또한 네 번째는 이 기술적 한계와 말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술적 또는 디자인적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뜻 하고는 싶지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기능도 모르고 디자인 감각도 없고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죠. 또 한 가지는 말로도 텍스트로도 충분하다는 잘못된 인식 가운데 있습니다. 왜 굳이 PPT 시간 들여서 하는가? 말로 설명하면 다 되는데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말만으로는 전달되지 않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시각화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 뇌과학자가 우리가 텍스트로 전달하는 것은 이 잔해만 자극하고 오늘을 자극하지 않기 때문에 집중력이 시간의 감에 따라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집중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각적인 자극이 필요한데 그는 우뇌를 자극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과 이미지가 결합됐을 때는요, 집중도가 한 30% 정도? 그리고 이제 동영상이나 이 청각적인 요소가 들어가게 되면 집중도는, 이해도는 100% 증가한다는. 다시 말해서 동영상 요소가 이 PPT에 접목된다면 정말 놀라운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논리적으로 구조하고 의사소통의 도구로 이 PPT를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의사소통의 정보의 체계적인 정리 그리고 발표의 흐름과 핵심적인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배치하게 된다면 복잡한 내용의 주제라 할지라도 훌륭한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PPT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PPT의 강점입니다. 또한 이것은 전 세계적인 의사소통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교육, 그리고 회의 환경의 기본 포맷이 바로 이 PPT입니다. 그래서 높은 호환성과 접근성이 어디서든지 통하는 표준 언어인 것이죠. 여러분, AI 시대가 접목되면서 단 몇 초 만에 코파일럿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우리가 노력한 것의 몇 배 이상의 효율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파워포인트의 기반이 AI 기반의 템플릿으로 이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제작 시간이 단축되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어린아이에서부터 시니어에 이르기까지 내가 생각하는 디자인, 내 마음에 쏙 드는 이제 높은 품질의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써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하지 마시고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발표하는 그 발표의 효과와 효능을 배가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써야 되겠지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저하지 않고 선택하고 여러분들의 사역과 그리고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파워포인트를 지금부터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워포인트 소스는요. 첫 번째는 간말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미나이를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바로 노트북 LM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노트북 LM은 작업이 두 번, 세 번 반복돼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긴 하지만 높은 퀄리티 때문에 사용하면 여러분들에게 위기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그록이란 프로그램은 이미지나 동영상을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미나이에서도 동영상이 구현되는데요. 그보다 더 빨리 얻고 싶은 자료가 있다면 이 그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요. 유료로도 물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마로 원하는 PPT를 받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간마 들어오는 방법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에 들어오셔서요. 우선 이 구글에 들어오셔서 간마라고 치시면은요. 간마 AI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AI 누르면 간마 AI가 상단에 뜨게 되고요. 무료로 시작하기 누르시면 이미 계정이 있으신 분은 계정을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내 계정을 클릭하게 되면 자, 이 계정으로 계속 누르시고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자, 개인적인 사용 목적, 인사 법무, 마케팅, 우리는 리더십. 자, 본인 혼자 누르신 다음에 내 노트 프레젠테이션으로 전환하기. 이게 누르시면은요, 계속 가게 됩니다. 어떻게 알게 됐나요? 친구 또는 동료가 누르시죠. 자, 그러면 AI로 만들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직접 프롬프트를 집어넣게 되면은요. 예를 들어서 뭐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으로 전하고 치유하라. 말씀 중 가르치고 치유하라는 주제로 슬라이드 5장만 만들어줘.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개요 생성 누르신 다음에 우리는 무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5개만 한번 눌러보고 편집은 클래식 그대로 두고요. 크기는 일반적 기본으로 두시고 언어는 한국어로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총 카드가 10개 되어 있는데요. 다시 들어가서 생각하죠. 카드 10개로 누르지 않고 여기를 5개로 준비한 다음에 자 클래식 기본 그대로 되고요. 프레젠테이션 눌러두시고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본문으로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라는 주제로 만들어 줘. 우리 이렇게 한번 개요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성되는 것을 보게 되죠. 5장이 딱 됐네요. 가장 짧게, 간결하게, 상세하게 가장 길게 되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유료로 사용하게 한다면 상세나 가장 길게 해서 거기서 축약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뭐 시간이 없을 때는 간결하고 가장 짧게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가장 짧게 한번 누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테마예요. 어떤 스타일로 갈 것인지. 근데 이게 이제 무료로 사용할 때는 이게 한정되어 있는데 유료로 사용하면 이 테마가 좀 다양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이 색으로 파스텔 톤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 눌러볼까요? 너무 간단하죠? AI가 모든 구조 스트로크를 만들어 놓아서 저희들은 여기 메뉴대로 클릭만 하게 되면 이게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벌써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빨리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자, 한번 보셨죠? 금방 만들어내는 것. 불과 제가 볼 때는 지금 5장 만드는데 한 10여 초 지금 걸린 것 같아요. 어제는 와이파이가 잘 안 돼서 여러분들 좀 답답했을 텐데, 자, 이 안에서도 이제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누르시면 카드를 편집하고 싶다. 그러면 이미지 추가를 하셔도 되고요. 여기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써주셔도 됩니다. 뭐 저희는 어떤 이미지가 생성되는지 보겠습니다.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은 이렇게 좀 시간이 약간은 조금 좀 달라졌죠. 이전하고 달라진 것을 보게 돼요. 이런 식으로 바꿔도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이런 쪽에 그림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그림이 안 들어와 있어요. 뭐 여기서 고치고 싶으면 아까처럼 여기 눌러서 뭐 이미지 추가를 누르셔도 되고 여기다 내용을 써주셔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파워포인트에서 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우측 상단에 점 3개를 누르시면은요, 내보내기가 있어요. 내보내기를 누르시면 PPT로 내보낼 건지, 파워포인트로 내볼 건지, 구글 슬라이드로 내보낼지, 이게 다 이게 물어보는 게 있어요. 슬라이드로 내보내고 싶으면 내보내셔도 되고요. 저희들이 지금 파워포인트니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포인트를 로 저장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저장 이제 아마 다운로드 돼 있을 거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뒤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이게 바로 그냥 내가 원고가 없을 때 직접 만들어 오는 거고요. 여기는 마찬가지로 내 파일이나 뭐 다른 상황에서 내 드라이브에서 또는 유튜브 URL에서
뭐 가져와도 되는 거고요. 이거는 뭐 자기 템플릿이 있으면 자기 템플릿을 갖고 있는 기존의 템플릿을 이것을 불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게 바로 이제 텍스트로 붙여넣기일 텐데요. 자, 이 텍스트는 내 원고로 쓰셔도 되고요. 챗GPT에 들어가셔서 같이 하셔도 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본문으로 가르치고 전하고 치열한 주제로 A4 일장으로 설교문을 나레이션으로 만들어 줘. 이렇게 명령을 한번 넣어볼까요? 이건 연습하는 거니까 뭐 아주 훌륭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얼마든지 다시 모디파이 하거나 다시 재구성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제 A4 한 장인데 굉장히 많이 써주네요. 일부러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자, 일단은 다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사각 표시가 돼 있으면 계속 지금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대로 복사를 하셔가지고 간마로 들어오셔서 새로 만들기가 있습니다. 새로 만들기에 들어오셔서 자, 텍스트로 붙여놓기 그리고 여기서 붙여 넣은 다음에 조금 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리고 이건 대략적인 아이디어나 글머리 기호로 멋진 콘텐츠로 전환합니다. 노트나 교회에서 생성합니다. 긴 텍스트는 1번으로 해보시고 에디터로 계속하기로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상세본 보면은 간결하게 가장 길게 상세하게 있는데요. 뭐 오늘은 교육용이니까 가장 짧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카드는 5장 정도로 아까 똑같이 만드신 다음에 생성을 누르시면 그 카드가 생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아까 조금 전에 만들어 놓은 다운받았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죠. 다운로드해 보면 아마 간마에서 다운로드 되어 있는 파워포인트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편집 사용 누르시고요. 다수장에 나와 있죠. 우리가 그 전에 어려운 것은 이 구조를 만드는데 또 텍스트를 만드는데 요약하는데 이게 참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렵고 또 그동안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주조했던 것은 설교 원문을 만들기도 힘들지만 만들어 놓고 다시 이걸 작업한다는 것은 참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 이런 구조를 이런 스트럭처를 이렇게 만든다는 자체가 너무나 힘든 거죠. 그런데 가장 우리가 두려워하고 또 망설였던 부분이 AI를 통해서 다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10여 초 만에 텍스트만 집어넣으면, 주제만 집어넣으면 이런 PPT를 만들어주는데 저희들이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자, 여기서 수용할 것은 좀 작은 글씨들을 Shift 누르고 다음에 클릭을 하시고 홈에 들어오셔서 이 크기만 좀 키워주시고 보통 제가 말씀드렸죠. 한 24포인트 이상 저는 한 28포인트 정도를 써주고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트의 메인 주제는 한 60포인트 정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걸 클릭해서 약간 우측에 이 정도 구조를 가지고요. 자, 여기서 이 그림이 이제 마음에 들지 않지 않습니까? 이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게 되면 이 주제를 가지고 또는 제미나이에 들어오셔서 자, 도구를 누르신 다음에 이미지 생성 이 바나나 표시 나노 바나나를 하신 다음에 사고 모드로 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4장 23절을 요약한 이미지 16대 구로 또는 이미지만 만들어줘. 이 둘 중에 하나 써도 됩니다. 일단 두 군데 넣어야 되니까요. 카피를 한 다음에 이 화살표를 눌러주면 이미 이제 작업에 들어가죠. 두 개 중에 누가 더 빨리 하는지 그록수에 들어와서 똑같은 내용으로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빠른지요. 자, 지금 벌써 만들고 그록 소리는 불과 몇 초 만에 튀어나오는 것을 보죠. 어떻습니까? 금방 빠르게 사용할 때는 이걸 사용하고요. 느리게 사용할 때는 아직도 지금 만들고 있죠. 자, 그러면 이걸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거 다운로드를 누르시면은요. 이게 다운로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이 그림을 없애 주시고요. 삽입 들어가셔서 그림 누르시고 이 디바이스 아까 어디에 있었죠? 바로 다운로드에 있었습니다. 내 PC 다운로드 한번 찾아보세요. 다운로드를 누르면 네, 상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을 불러드리게 이렇게 그림이 불러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16도구로 제가 해서 이렇게 됐나 봐요. 뭐 16대구로 해서 너무 커도 뭐 전체 이렇게 깔아주셔도 되고요. 나왔으니까 아니면
이 자체를 지금 잘못 만들었는데 명령을 줄 때 아까 여기 들어오셔서 뭐 여기서 다시 16으로 하셔도 돼요. 9대 16으로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럴 시간이 없으시다면 얘도 말을 잘 안 듣네요. 16대고 9대 16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나오는 이럴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파워포인트에서 잘라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자, 그림을 클릭해 됐으니까 이 그림 형식에 들어오셔서요. 자르기가 있습니다. 자, 자르기를 누르신 다음에 자, 이렇게 되면 전체가 움직여요. 이 표시가 되었을 때 내가 자르고 싶은 만큼만 자르시고 이렇게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림 형식에 다시 들어가셔서요. 자르기 하면 이제 전체가 잘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 알맞게 크기를 잡아주셔도 되고요. 적당한 위치 또는 작아 보이면 글씨를 좀 줄여주셔도 되겠어요. 클릭하시고 홈에 들어가셔서 글씨 크기를 이렇게 줄여주시든지 한 50 정도로 줄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건 너무 줄이면 뒤에 계시는 분이 안 보이니까 우리의 소명을 내리신 다음에 이걸 클릭하셔서 여기 들어가셔서 누르시면 줄 간격을 높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 보이시죠? 1점은 너무 높고 한 1.0 하는 게 알맞게 이 줄 간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이 정도 나오시고요. 이걸 크기를 조금만 키워주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 구조가 맞아 나가요. 뭐 이걸 이렇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전체 늘려서 바탕에 두셔도요. 이런 방법으로 맞춰서 사용을 하셔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뷰를 볼 때는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사용하셔서 조정하셔도 되고요. 글씨를 그대로 나오기 위해서는 이거를 클릭하셔서 이 그림을 맨 뒤로 보내게 되면 글씨가 나오는 거예요. 글씨가 선명하지 않을 때는 글씨 톤을 바꿔주시면 돼요. 하얀색이나 다른 색으로 바꿔주시게 되면 지금 검은색으로 되어 있죠? 하얀색으로 바꿔줘 볼까요? 조금 선명하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배경은 지워주죠. 잘라내기 하시고요. 뭐 배치는 뭐 이렇게 해도 괜찮긴 합니다. 자, 여기서 레이아웃은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또 마태복음 24장에 써 있으니까 이건 지워도 되고 뭐 중복해서 써도 되고 괜찮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전체 시트하고 어느 정도 구조가 맞아진 거예요. 자, 훨씬 그 전에 이 시트하고 이 시트의 차이가 상당한 이 컬러감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쉬운 방법을 우리가 아직까지 사용 안 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AI의 좋은 이 서비스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반말을 통해서 텍스트를 집어넣거나 주제만 집어넣어도 단 1분 안에 정말 훌륭한 워크시트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이번 시간에 애니메이션은 조금 배웠지만 다음 시간에는 이 애니메이션을 잘 활용하고 기초적인 전환 2가지,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4가지를 통해서 수백 가지 애니메이션과 전환 동작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